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반복 강박에 대해 다루어 봅니다. 여러분, 반복 강박이란 단어를 아시나요?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사례를 이야기해 봅니다. 먼저,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는 말 아시나요? 역사는 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지만 큰 틀에서 역사를 보면 과거의 반복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역사 속 출연하는 사람이 다르고 시대적 분위기가 다를 뿐 역사의 생리는 대동소이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역사는 돌고 돈다고 합니다. 유행도 돌고 돈다고 하죠. 이런 면에서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조금 업그레이드 되거나 다운그레이드가 되면서 뭔가 새로운 것처럼 보일 뿐이죠. 인간의 삶은 어떨까요? 인간의 삶도 비슷합니다. 과거에 비해 풍요롭고 여유롭게 보일 뿐 인간 심리는 과거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죠. 이에 다음과 같은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부모 아래에서 자란 분이 성인이 된 후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경우가 있죠.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분이 결혼 후 가정폭력의 행위자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의 외도 사건을 경험한 분이 결혼 후 외도 행위자나 외도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죠. 이 모든 사례를 보면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럼 왜 이런 사례가 벌어지는 것일까요?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해결책일까요? 앞의 사례를 우리는 반복 강박의 사례라고 합니다. 즉, 반복하고 싶지 않은 흑역사를 강박적으로 반복하는 경우인데요. 그럼 무엇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익숙함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원가족과 살며 다양한 경험을 합니다. 행복한 경험에서부터 불행한 경험까지와 사랑의 경험에서부터 쓰디쓴 고통의 경험까지 다양하죠. 그런데요, 불행과 고통, 아픔과 상처의 시간은 힘들지만 이 시간이 반복되고 지속될 경우 이것들과 익숙해지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이에 어떤 분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도 하죠. 아버지가 권위주의적 성격 소유자이었는데요. 술 마시고 집에 오면 어머니와 자식을 두들겨 패는 것이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오는 날이면 온 가족은 비상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그런데 귀가한 아버지가 한 대라도 때리면 그때는 육체적으로 아프고 고통스러웠지만 마음은 편안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저녁 통과해야 할 의식을 소화했기 때문에 한 대 맞고 난 후 두 다리를 펴고 잘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웬일로 아버지가 음주 기가하였는데요. 주무시지도 않고 사람들을 때리지도 않으면 밤새 잠을 못 자거나 새우잠을 잤다고 하죠.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룰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시간이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아버지를 이해해서가 아니라 이런 삶에 익숙해짐으로 인해 더 이상 고통도 불안도 모르게 된 것이죠.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기과하여 한 대 때리면 오늘은 일찍 때려주네. 오늘은 일찍 잘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홀가분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마음에 자리한 것은 나는 이 다음 결혼 후 배우자나 자녀에게 절대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 후 어느 순간 자신도 아버지와 비슷한 모습을 가진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반복 강박의 마술에 걸려든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요. 원가족 내에 반복 강박에 빠지는 사람 중에는 외도를 반복하는 사람, 가정폭력을 반복하는 사람, 중독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의 부모를 조사해보면 부모 세대에서 이미 외도, 가정폭력, 중독 증상을 가진 경우가 많죠. 그런데 부모 세대와 무관하게 반복 강박에 빠지는 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도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분이 있죠. 이런 분도 첫 번째 외도 발각 후에는 가슴에 칼을 품고 다짐합니다. 다시는 외도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외도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등등
외도와 거리 두기를 하려는 각오와 다짐이 강하죠.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외도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때부터 인지 부조화에 걸리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의심하는 배우자 때문이다. 내가 외도한 이유는 외도 상간자가 나를 유혹했기 때문이다. 내가 외도하게 된 것은 술 때문이다. 내가 외도한 이유는 친구 때문이다. 등등 자신의 취약점과 약점을 성찰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 요인의 이유와 책임을 떠넘깁니다. 자신이 외도를 선택했다는 것은 부인하고 배우자 때문에, 외도 상간자 때문에, 술 때문에, 친구 때문에 등등 다양한 변명과 책임을 외부에서 찾죠. 이런 인지부조화에 빠진 분들은 반복 강박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무리 입에 칼을 물고 가슴에 칼을 품으며 다시는 외도하지 않겠다, 다시는 외도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를 외치더라도 이는 공허한 외침이나 희망 고문에 그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반복 강박에 대한 치료가 없으니 잠복하고 있는 외도 바이러스는 다시 활성화합니다. 지금까지는 외도 행위자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복 강박과 관련해서 외도 피해자의 경우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외도로 이혼 후 재혼하는 분의 경우 반복 강박으로 외도할 가능성이 있는 분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외도할 가능성이 낮은 분을 선택할 것 같지만 외도할 가능성이 낮은 분보다 외도할 가능성이 있는 분에 대해 익숙하다 보니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더라도 외도와 직면하죠. 나쁜 오빠를 반복적으로 만나는 경우와 비슷합니다. 반복 강박의 마법에 빠지는 경우죠. 특히 외도 직면 후 치료적 작업 없이 이혼 후 재혼할 경우 이런 경우가 흔합니다. 결국 남는 결론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믿을 X는 하나도 없다는 것인데요. 이런 현상의 본질인 자신에 대한 성찰보다 이 세상과 타인이 문제라는 늪에 빠지는 것이죠. 외도 사건은 반복 강박이 강한 인생 사건입니다. 외도 행위자가 되었든 외도 피해자가 되었든 관계없이 인지적으로는 외도와 거리두기를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으나 정서적으로 그리고 행동적으로 거리두기에 대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다짐과 각오는 그냥 좋은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에 외도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 한 번만 외도하는 사람은 없다는 속설도 엄밀히 따지면 반복 강박과 관련된 속설입니다. 이런 점을 잘 인지하고 이해하셔서 외도와 직면하지 않는 부부가 되길 바랍니다. 다만 이미 외도와 직면하였다면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와 예방 작업을 꼭 하세요.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으며 반복 강박은 외도에서도 쉽게 발견되는 현상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